그리고 오늘 동규행님이 법정 증언을 하셨죠? 네, 김수남.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지검장이 나눔기획에 수의계약하고 하는 거에서 조사 대상인 이재명을 김만배의 말을 듣고 빼줬다라고 오늘 유동규실록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ABC로 했죠. 그런데 김수남 딱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 보도에 쭉 났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우아한 이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수남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김만배가 뻥을 쳤을 수도 있죠. 김만배가 이렇게 야 김수남 50억 갖다 줘야 되니까 100억 빼낸다. 그러니까 50억을 갖다 주기 위해선 돈 세탁하는데 50억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100억 50억 클럽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50억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남 갖다 주게 50억 돈 세탁한다 100억 내놔라 그럼 돈 세탁해서 내가 갖다 줄게라고 김만배가 뻥을 치고 뻥을 쳤을지도 모르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진실게임은 또 벌어진 거고 김수남 총장은 그 당시 수원지검장 나중에 검찰총장 됐었던 분이죠.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네.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의 그 레전드라는 박영수, 최재경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55 클럽에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이재명 쪽이 이거 여러분 전국에 이때까지 제가 하나를 또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사마가 50만 조회수가 넘었는데도 그때 어떤 언론에서도 사마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사마에서 그 얘기는 나누지 않았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썰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로 바로 짤을 만들게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요. 지금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원흉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재명하고 여기 이 검사, 이 특수부 검사들, 중앙지검, 그쵸. 우리가 이 최재경 이 변호사야, 지금. 그 민정수석, 지금 미치고 팔짝하실 텐데,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재명이 이 대장동 주축을 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요. 이재명과 검사들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재명과 검사들의 콜라보레이션이고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의 크기가. 그러니 이게 나라가 골로 갈 뻔한 거죠. 근데 이게 대장동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침묵이 유지가 돼요. 제가 여러분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모델 이렇게 만들고 돈을 버는 걸 보여줬어요. 이 대장동 여러 개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대장동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동은 남욱도 주고 정영학도 주고 김만배가 주는데 이제 이재명 검찰 형님들 우리 이재명과 검찰 형님들은 대장동 여러 개 해먹을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된다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있죠. 그럼 경기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GH죠. GH잖아요. GH공사. 그러니까 유동규 자리에 이현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됐죠. 김만배 자리에 박영수, 최재경을 놓으면 돼. 남욱이가 남양주에도 다산 신도시 그 GH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 안 붙여주죠. 남욱 변호사를 왜 붙여줍니까? 이현욱이 있는데 브로커 치우고 직거래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LH 사태가 여러분 왜 나온 건 줄 아세요? LH 사태 때 이현욱하고 그쪽 이재명 쪽 참여연대 쪽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기습해서 LH가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낙연 골로 보낸 거 하나, 그리고 LH 제끼고 경기도 개발은 도시 개발은 GH가 직접 하겠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경기도 빼고 도시 개발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인구 유입으로나 돈 유입으로나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광주권 또 광주 뭐 목포 뭐 양산 뭐 대구 어디나 도시개발 택지개발이 있었는데 이제 인구가 그렇게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돈 버는 택지개발은 경기도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낙연 골로 보내고 LH를 뺏어서 GH가 LH는 경기도에서 남겨먹고 딴 데서 적자가 나는 식으로 해도 하우징을 진짜 전국 차원에서 임대주택 적자 나는 사업도 하고 흑자 나는 사업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고 LH는요. 그런데 GH는 완전 알짜밖에 없죠. 경기도인데. 그래서 이낙연 골로 보내고 LH 제끼고 GH가 도시개발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리에 있었던 그 유동규 자리에 있었던 게 이현욱으로 바뀌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바뀐 거고 김만배 자리에 박영수, 최재경 이렇게 되면 대장동 했었던 그거를 경기도의 온갖 택지개발이 다 대장동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보세요. 그 뭐 이렇게 해결사 역할하는 것도 백종선 씨요? 백종선 씨는 무슨 백종선 씨예요? 그냥 김성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광명이 그죠? 아니요, 광명뿐만 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라에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수서 개발도 있고 모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특수부 검사들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죠? 중수본이라고 불렀나요? 그런 사람들이 검사들이 여러분 다 수사하고 하는데 수서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독재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 개발을 시작했었던 첫 번째 사건인 수서비리 사건 이후로 이 택지 개발과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는 3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정치의 주 수입원이었다고.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었고 그래서 토지의 용도 변경 그놈은 농지법을 둘러싼 거지 같은 거 정치권에서 인허가 그거를 정치권은 틀어주고 개발업자들과의 계속 이런 거로 몇십 년 동안 해먹던 거에 하이라이트가 벌어지는 거죠. 검사와 정치인, 깡패, 그리고 건설사, 전라도 건설사의 콜라보레이션.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 딱 찝어줄까요? 호방건설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H건설사 거기서 나오잖아요. H건설사가 어느 건설사고 50억 클럽에서 H건설사 회장하고 50억 클럽에 나오는
전설적인 검사하고 유동규 셋이 골프를 쳤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림인 거냐고 이게. 어떤 검사사고 그 검사가 누군지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민정수석 최재경 그리고 그리고 특검을 박영수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최재경과 박영수가 그렇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의 마지막에 이게 민정수석과 특검으로 이렇게 얽혔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비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정보가 없었던 거고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파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었던 거야. 박영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박영수만 생각하고 있잖아. 박영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 정부에 명운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검찰들 결단의 순간이 온 거라고요. 문제가 있는 선배들을 직접 칼을 대야 돼요. 김수남, 박영수, 최재경에 대해서 직접 칼을 들이대야 된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깡패 새끼들과 이재명하고 같이 놀 수 있어? 라고. 이재명은 지금 맨 마지막 수단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나를 죽이려면 네 선배들도 죽어야 돼. 윤석열 너가 죽일 수 있겠냐?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을 죽일 수 있겠어? 윤석열 이렇게 지금 카드를 던진 거라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요. 다 죽어. 알았어. 그래 너하고 내 선배들하고 다 같이 죽이면 되는 거냐? 오케이. 죽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 정부 무너질 겁니다. 전 진짜로 여기서부터요. 지금 이 정권에 있는 핵심부에 있는 검찰들도 부패한 검찰은 검찰이 잡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패한 검찰은 올곧은 검찰들이 잡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한동훈 장관도 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검찰공화국 소리 나오고 이 정부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백척간두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애들을 중용을 했을까? 그리고 이 우파라는데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한 거였을까? 대한민국 우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인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정말 보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유지되는 게 신기하고 도대체 중국에 어디까지들 얽힌 거고 이재명하고 어디까지 얽힌 건지도 나는 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빨리 농지법 바꾸자. 농지법 바꾸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거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20년 30년 하는 그런 거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다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갑자기 용도 변경하면 땅값이 미친 듯이 퓨 하고 오르는데 그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정치권 맘대로고
그러니 로비가 이렇게 판을 치고 부패하고 모두가 이제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죠. 가장 욕망의 중심에선 아파트를 가지고 이지경들을 하면 이러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아파트 하나면 중산층이고, 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은퇴하면은 내 노후에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목숨줄이고 욕망의 중심이다. 목숨줄이고 계층의 상징이고. 그린벨트하고 농지법 뭐 이런 거 절대농지 아니 보세요. 택지 개발을 하는데 절대농지가 안 끼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땅덩어리가 커지면 절대농지가 끼어 있네. 거기만 뿌 파가지고 해요? 안 되거든. 그럼 거기를 용도 변경해주고 뭐 이 와중에 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건 소규모 민간 개발을 하던 그놈의 농지법을 둘러싼 온갖 편법이 아니면 일이 될 수 없는. 그렇습니다.